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정말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의 이준석의 돌풍이냐 관록의 중진 대표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네요. 오늘은 관록의 중진을 대표하는 후보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대표 선서로 이제 나서셨으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오늘 그 민주당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좀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짤막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네네.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이번에 이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 정치권 전체가 그동안에 좀 국민의 이바지 못한 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뭔가 좀 기대를 갖지 않냐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 젊은 시대의 새로운 또 정치적인 어떤 마인드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변화에 대한 욕구, 또 세대 도전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두 차례 TV 토론을 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그 본인은 좀 선전했다고 보시는지 자평을 한번 해주세요. 제 자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 평가를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해주시죠. 두 가지요. 예.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고 나면은 항상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내 어떤 입장은 좀 국민들한테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왜 그랬을까요? 이 정책을 주로 좀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전 투구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좀 저희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죠. 예, 정책 비전 경쟁이 충분히 안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정책을 얘기를 못하고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이나 팔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많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항의를 받았어요. 왜 항의 받으셨어요? 정책을 당신들이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서로 누구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만나느니 모셔오느니 이 얘기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새로운 것이냐. 아하. 네, 이런 얘기를 좀 항의랄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당 바깥에 있는 예비 후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번에 예비 경선을 4위로 통과하셨는데 이런 순위의 공개가 공정하지 않다. 원래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아쉬움이 크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홍여 위원장에도 항의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5등한 사람들 다 일률적으로 공개하고 그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한번 1, 2등 해보면 그 사람들만 방송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쏠림 현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건데 위원장이 이 결단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네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그 제도의 취지가 좀 훼손이 됐어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공정성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확보하기 어렵죠. 네, 그렇군요. 자, 그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1위로 통과했다. 이런 어떤 돌풍 효과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기세가 무섭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준석 후보의 선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현실이기 때문에 전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이제 공정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선관위가 상당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또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의 공정성 문제가 우리 국민 30%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거든요. 예. 그 앞으로 이제 7대3 상황은 뭐 조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7대3은 당원 70%, 국민 여론 30% 이런 룰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경선에서도 그 개파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개파론을 꺼내들었거든요. 홍 후보께서는 네.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라고 보시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뭐 누가 누구를 얘기할 형편이 못 됩니다. 뭐 친이가 어떻고 친박이 어떻고 예. 또 뭐 대리전이 어떻고 이렇게 지금 엉켜갖고 지금 흙탕물이 됐는데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계보 싸움에다가 이런 잘못된 저희 정치의 과거 얼룩진 것을 다시 또 재판하고 있는 것이 예. 우리 당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새롭다고 보겠는가? 어허. 저 사람들 또 옛날 모습 또 나오는구나. 네. 이런 우려와 염려를 받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 연장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며칠 전에 김무성 전 대표 만난 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패단이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예. 뭐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건 괜찮은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좀 이것저것 조심해야죠. 예, 조심해야 네네. 된다. 알겠습니다. 이 개파 논쟁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자, 네.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홍 후보는 모두 실패한 장수다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주호영 후보는 뭐 엊그저께까지 당을 이끌었던 분인데 네. 지금 남은 것은 남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모든 걸 다 상임위원회 저쪽으로 넘겨줬고 네. 또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서 아릅니다마는 12월 3일 그 밤 12시까지는 예. 참 뭐 모든 지혜를 짜서 국민의 이 혈세를 어떻게 쓰면 좋냐고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이틀 전에 다 통째로 넘겨줘 버렸어요. 이제 이런 문제 또 상임위원회 7개를 차라리 8개나 9개 달라고 한 게 낫지. 예.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예. 결국은 다 넘겨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얻은 게 뭐가 있냐. 네. 그래서 저는 실패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또 나경원 후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지금 27명의 동료들이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뭐 어떤 기회만 되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예. 100만 원 넘어서 이제 벌금이 나오면은 정치적 행로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 그게 뭘 책임진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는 뭐 나오고 싶은 걸 다 나오고 딴 사람들은 이 선거법에 묶여갖고 조심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실패한 장수다. 예. 그래서 실패한 장수를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은 예. 그거는 전쟁을 포기하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결국 패장을 다시 기용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건 원래 군사교리에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경원 의원인 경우에는 비슷한 질문에 여당의 어떤 독주를 막으려고 했던 불가피한 투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주호영 대표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론이죠. 뭐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문제 답변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답변하는 건데요. 네. 그건 뭐 국민과 우리 지금 당원들과 현실적인 상황에서 네. 과연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건 뭐 자명한 결과니까 결과가. 예. 그걸 이제 과정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국민의힘 지금 당권 후보자들 간에는 자강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는 자강론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비가 새는 집에 뭐 손님이 오겠습니까? 식구들도 못 사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자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당을 좀 추스리고 예. 그리고 비대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5번을 거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정체성도 많이 우리가 희석이 됐고 예. 또 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도 많이 흔들려 있어서 예. 이제 정책 정당 그리고 강한 조직이 있는 정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예. 이 통합이라는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가 손쉽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군도 예. 오라고 하지 않아도 주의 당으로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자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자강에 주력해야 되는데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접촉하고 그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야 바람직하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뭐 누구는 못 만나겠습니까마는 네. 전당대의 기본은 우리 당을 추스리고 예. 그리고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조직과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네. 후보를 어디 모시러 다니고 가서 구걸하고 오는 모습은 예. 우리 당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만나는 게 어떤 구걸의 행태로 비춰질까 봐 우려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연약하면은 자강이 문제인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우리 당을 우리가 만드는 게 급하지. 예. 사람부터 어디 찾아다니는 것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 끝나고 윤 총장이 바로 입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내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시겠나요? 물론이죠. 당에는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든다면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49개 지구당 위원장들이 만장일치로 입당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 네.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그냥 윤석열 지금 뭐 전 총장을 입당시킨다. 예. 그러면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자강을 강조하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홍문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